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에어가 개봉했습니다. 무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고 벤 애플렉이 감독을 맡은 영화로 NBA에 데뷔하는 조던이 신발 스폰서와 계약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나이키와 조던의 계약, 그리고 에어 조던이라는 역사의 탄생 직전까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었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역사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며 만들어집니다. 마이클 조던과 불스 왕조, 그리고 에어 조던이라는 역사에도 이런 숨겨진 우연들 혹은 삽질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계약 과정을 그린 영화 에어의 개봉에 맞춰 역사를 만들어낸 1984년의 우연 혹은 삽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조던 거르고 샘 보위. 1984년 드래프트는 지금도 역대급 드래프트로 손꼽힙니다. 하킴 올라주원, 존 스타턴, 찰스 바클리 등등 레전드들이 한 번에 뽑힌 드래프트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뽑힌 드래프트이기도 합니다. 당시 1순위는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은 하킴 올라주원을 선택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올라주원은 휴스턴을 꾸준히 서부의 강팀으로 만들었고 2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그들은 조던이 아닌 샘 보위를 지명합니다. 덕분에 3순위였던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을 지명하게 됐죠. 이 지명은 조던 거르고 샘 보위라는 조롱을 받게 되는 최악의 빚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1983년에 이미 조던과 포지션이 겹치는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지명했고 조던의 포지션에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있었던 만큼 삽질이라는 조롱까지 받을 만한 지명은 아니었지만 결과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포틀랜드는 1992년 파이널에서 조던의 불스에게 패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우승권과 거리가 먼 팀이 됩니다. 두 번째, 루키에게 특별 대여는 없다. 컨버스. 자, 이제부터는 삽질입니다.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시절 팀 슈즈로 컨버스를 신었습니다. 당시 조던 본인도 컨버스에 매우 호의적이었죠. 다만 조던과 그의 어머니 들로리스 조던은 마이클 조던을 어떻게 스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컨버스의 생각은 달랐죠. NBA에 데뷔도 안 한 루키에게 매직과 버드 이상의 대우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컨버스는 이렇게 조던을 데려오지 못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농구화 시장에서 부진을 겪기 시작하더니 2003년 결국 나이키에 인수되고 맙니다. 세 번째, 제발로 찾아가도 내쫓은 아디다스. 조던이 원한 농구화 브랜드 1순위는 아디다스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시절에도 연습 때는 아디다스를 신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컨버스의 계약 때문에 경기 때만 컨버스를 신을 정도였죠. NBA에 진출하면서도 아디다스와 계약하고 싶어 했고 나이키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디다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할 만큼 조던은 아디다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디다스는 조던을 위한 새 신발을 만들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있는 신발 신든지 아님 말든지. 이 삽질 덕분에 조던은 나이키와 스폰서 계약을 맺게 되었고 나이키는 에어 조던 1을 발매한 첫 해 1억 2,600만 달러어치를 팔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에어 조던은 어느 날 번쩍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이저스의 조던 거르고 샘 보위, 컨버스와 아디다스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어졌고 기회를 잡은 나이키의 뛰어난 마케팅과 훌륭한 농구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루키 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결국 고트의 영역까지 오른 마이클 조던의 농구 실력 덕분이지만요. 오랜만에 농구화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영화가 나왔네요. 에어 조던의 팬이시라면 에어 강추합니다. 겟어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농구화 이야기,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